네, 안녕하세요. 덴덴마스터입니다. 오늘은 나가타빵 하코자키점 리뷰를 하려고 켰는데 현 영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나가타빵에 대해서 블로그에 올리거나 유튜브 올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고 어땠는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첫 리뷰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음식점에 대한 리뷰들이 많이 있고 영상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찍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바로 생각난 것들을 얘기하면서 까먹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영상을 만들고 편집을 하는데 급급해진다는 생각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죠. 그 찍을 배짱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깊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런 형식이 제일 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포맷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카메라를 들고 다닐 배짱이 없는 게 제일 크고요. 사진을 찍으러는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자키 미야마의 역에서 좀 걸어가면 찾을 수 있는 나가타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후쿠오카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쪽 길이 가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아주 불편한 건 또 아닌데 어쨌든 갈만한 건 맞죠? 보통 후쿠오카를 가면은 지하철 1일 패스권을 끊고 돌아다니고 싶을 만큼 돌아다니니까 어렵진 않은데 가는 길이 생소하죠. 나카스가와타에서 갈아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공항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열차를 타거나 해서 가면 되니까 조금만 구분을 해서 가면 돼서 헷갈리지만 않으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일단 내려서 출구를 나오면은 이렇게 쭉 공원이 펼쳐졌는데 일직선으로 쭉 가면은 끝에 하쿠자키 신사가 있어요. 신사라고 하면은 신사에 볼 것도 은근 적진 않은 편이고 심심치는 않아요. 근데 이날 방문 목적이 그 나가타빵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크게 둘러보진 않고 살짝 들어갔다가 나와서 바로 빵집을 향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쭉 가면 나가타빵 코자키점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빵집의 외관이고 사실 건물 두 개가 서 있는 모습이에요. 문도 두 개가 따로 있고 그래서 오른편이 빵집인데 이 빵집 간판이 맡고 있는 위층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빵을 사서 들고 올라가서 먹는 자리였습니다. 밖에서 보기도 이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약간 타임슬립한 느낌의 2층의 나무로 만든 다락방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안에서는 거리가 보일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이 그냥 레트로예요. 빵집 자체를 밖에서 봐도 레트로라고 보여지는데 이 안에서 밖을 봐도 동네 자체가 그렇게 시내에 비해서 크게 개발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꼭 가서 좀 감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이런 느낌의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쪽에서 도로를 찍으면은 요 분위기가 진짜 좋거든요.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느낌이. 거기서 조금 점수를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취향이 아닌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고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좋아하는 분들은 자주 찾아가고 싶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각 빵이 나오는 시간들이 적혀 있는데 주말이나 휴일 같은 때는 빵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아 있는 때도 있다곤 하더라고요. 뭐 운이 좋은 건지 저 갔을 때는 크게 그런 일은 없었고 일단은 궁금해서 들어가서 먹고 나오자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위에 있는 샌드위치 계열들이 간판 중 하나라고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햄탐하고는 이곳이 자랑하는 것 중 하나라고는 들었는데 하루 동안 좀 많이 먹을 생각을 하고 빵에 집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날은 샌드위치는 고르지 않고 빵 위주로 빵 4개 커피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들고 올라갔습니다. 커피는 포트에서 알아서 내려먹는 건데 빵집이니까 커피에까지 그렇게 큰 기대는 할 건 없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 200엔이 아깝다 할 수준도 아니었고 분위기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커피도 나름 맛있었고 그래서 갖고 올라간 게 이렇게 한 접시였습니다. 빵 4가지, 피 하나 이렇게 해서 1118엔 나왔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일본에서 빵 사 먹다 보면은 한국 빵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지 일본 빵이 싸다라고 말할 그게 아니죠. 요 4가지 빵들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하면은 일단은 이 밑에 있는 연유빵 이 작은 바게트에 연유 크림을 진짜 만땅 넣었어요. 이거 근데 연유라는 이름이랑 크림이라는 이름이 같이 붙어 있으면 대충 상상하는 그런 맛이거든요. 그 상상에다가 한 곱하기
몇을 한 정도로 달아요. 그래서 요거 먹을 때 아마 커피가 없었으면은 이 밸런스 잡기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했는데 달아도 진짜 맛있어요, 크림이.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바게트라는 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껍질이 진짜 딱딱해가지고 이거 한 번 깨물면은 이 딱딱한 껍질과 안에 가득 들은 연유의 콜라보로 줄줄 흐릅니다. 연유가 밖으로. 밖으로 삐져나온 그 이 연유 크림을 계속 핥아 먹어야 돼요. 그 맛을 위해 불편함을 좀 감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맛있으니까 용서. 대신에 이 여행자들의 필수품인 물티슈, 휴지 뭐 여기서 주기도 하지만 저걸로 생각보다 모자라요. 더 받아올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그냥 가방에서 꺼내서 좀 썼습니다. 불편하긴 한데 맛있으니까 그냥 뭐라 할 말이 없었고 일단은 이곳에서 제일 좀 간판으로 내세우는 그런 빵들 중 하나다 보니까 선택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가면은 무조건 하나 정도는 먹어보는 빵이긴 한데 손으로 바깥쪽을 잘 씻고 먹으면은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왼쪽에 있는 카레빵. 이 빵집 인스타 보면은 카레빵 만드는 게 나오는데 진짜 그 카레 만들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여기 가서 카레빵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카레빵 파는 데서 특히나 후쿠오카 왔다 갔다 하면서 카레빵을 먹으면서 저 후회한 적이 좀 없거든요. 지금 확장 공사가 끝나긴 했는데 후쿠오카 공항 옛날에 공사 한창일 때 이제 임시로 뭐 매점들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팔던 카레빵마저도 진짜 맛있었거든요. 인스타 보고 거의 확신을 하고 갔는데 손으로 찢었을 때 이 모습이에요. 진짜 카레가 진해가지고 카레빵인데 빵보다 카레에 엄청 진심이에요. 딱 한 입 무는 순간 약간 카레 맛에 대한 감탄 그리고 손에 가득 묻은 그 기름기 두 가지에 놀래요. 뭐 이날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빵이 거의 기름에 절여져서 나와가지고 엄청 많이 묻었어요 손에. 근데 카레가 너무 맛있어. 분위기만 레트로가 아니라 그냥 먹다 보면은 그 시절 느낌으로 좀 손에 묻고 뭐 닦고 좀 번거로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그릇 바닥에 휴지를 하나 깔아가지고 주긴 했는데 그 바닥에도 기름이 흥건히 좀 젖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빵들은 그렇게 기름이 나올 리가 없다 보니까 이 카레빵에서 다 나온 건데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카레가 진짜 맛있어가지고 카레빵을 만들 게 아니라 그냥 카레를 팔아도 되지 않을까 요 느낌도 좀 있는 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야와라카 크림치즈. 사실 좀 크림치즈라니까 좀 궁금했어요. 크림치즈를 워낙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 카레 만드는 거 보면서 치즈도 잘 만들지 않을까 했는데 그 에그타르트 같은 거 생각하고 먹으면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빵이 굉장히 푹신하게 들어가는 느낌이라 그 차이를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좋았는데 이렇게 생긴 빵들이 좀 그런 느낌이 아닐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타르트 계열 이런 느낌은 아니고 담아가지고 치즈를 가득 넣고 한 입에 쫙 치즈가 담겨져 나오는 그런 느낌의 빵이었는데 이 빵집에 그 모토를 좀 알 수 있겠는 게 여기도 그 치즈 크림에 대해서 공을 좀 많이 들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유빵은 연유 크림이 진짜 맛있고 카레빵은 카레가 진짜 맛있고 요거는 크림치즈가 좀 달라요. 뜨뜻해가지고 익숙하진 않은데 맛있는 그런 크림치즈라서 나가타빵의 모토가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름에 들어있는 재료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만들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로아상. 사실은 이게 그 1위라고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를 우선은 사본다고 이거 주세요 하고 받았는데 그걸 살 때 제 앞에 온 사람이 약간 동네 사람 느낌이었어요. 동네 마실 나온 옷차림으로 설렁설렁 와서 이거를 크로와상만 15개를 그 한 번에 사가더라고요. 빵집에 처음 왔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하는 것처럼 하나씩 골고루 사가고 이러지 그렇게 한 가지를 왕창 사가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다 하면은 그 빵이 뭔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 그래서 하나를 그냥 골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먹어보면 뭔가 있어요. 뭘 뿌리거나 그런 화려한 크로아상이 아니라 그냥 뻔한 특별한 게 없는 크로아상이잖아요. 겉모습만 봐도. 레벨이 높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일본 빵집에서 파는 크로아상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평범한데 그 평범함이 좀 많이 올라간 느낌. 네 가지를 먹었잖아요. 여기를 누군가 방문을 할 거니까 추천을 해달라 하면은
제일 추천하는 거 이 크로아상. 약간 백투 베이직 되는 것 같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빵이 맛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빵들은 이제 다른 재료의 방점을 찍으면서 만든 빵들이잖아요. 크로아상은 순수 기본기로만 승부를 해야 되는 빵이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추천할 거는 당연히 카레빵. 카레를 너무 잘 만들어 놔서 약간 번거로움이 있지만 나가타빵에 가서 먹어야 될 거라고 꼽는다면은 좀 말이 이상하지만 빵집이지만 카레를 꼭 먹어봐라 하고 싶어요. 물론 카레라는 음식 자체에 대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카레를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러면은 추천할 건 또 아닌 것 같고 카레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말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은 연유빵. 일단 연유빵은 여기에 간판이기도 하고 다른 빵집보다 좀 더 특징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데 없는 무언가를 먹고 찍고 올리고 싶다면은 연유빵이 확실히 답이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야오라카 크림치즈인데 요건 맛이 없다가 아니라 이 크림치즈 맛에 대해서 호불호가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나가타빵을 간다면은 그 순서로 추천을 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이 먹으면은 또 다른 말을 할지도 몰라요.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결론을 말하면은 기회가 되면은 적당히 시간이 좀 남고 한번 가봤으니까 이제 왕복해서 어느 정도 걸리고 동선을 어떻게 짜야 될지 계산이 나오니까 갈 수 있으면 또 갈 것 같아요. 빵들이 맛있는 것도 있고 재밌게 포인트를 잡은 빵들을 좀 더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유일한 단점은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그렇게 먼 건 아니라고 해도 관광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시간 계산을 항상 하잖아요. 여유를 두고 움직여야 된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조금은 나가타빵을 가는데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목적지 준비가 되면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